그러면 층간소음 민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건가요? 변함없는 1위가 있는데요. 바로 발명. 그동안 층간소음이 갈등으로 번졌다는 뉴스 보시면서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다, 제도적인 문제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번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을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 김수진 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만큼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일단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거불편의 대표적인 요인 1위가 층간소음이었거든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층간소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거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만큼 늘지 않았는데 층간소음 민원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집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 층간소음 민원이 왜 이렇게 는 걸까요?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사계절 중에서도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에 층간소음 신고가 정말 많습니다. 집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층간소음 민원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면 층간소음 민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건가요? 변함없는 1위가 있는데요. 바로 발망치, 발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걷는 소리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가구 끄는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발소리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생각이 난 게 윗집에서 지금 안방에서 화장실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동선이 다 그려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참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 공동주택마다 다르긴 한데 유난히 이런 소음이 잘 들리는 곳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지을 때부터 좀 튼튼하게 지으면 안 되냐, 제도를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렸는데 결국 정부가 대책을 지난해 내놨어요. 그게 바로 사후 확인제죠? 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지어지는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파트가 건설된 후 공동주택 사업자가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바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바닥 구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콘크리트 슬래브부터 마감 모르틀 전체가 하나의 바닥 충격음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충제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콘크리트 바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 구조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 구성 요소인 슬래브와 완충제,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터의 보강 방법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사전 인정 제도가 있었는데 사후 확인 제도가 또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005년부터는 시험실에서 바닥 구조의 성능을 평가해서 기준 이상인 바닥 구조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인정받은 바닥 구조를 사용해도 시공 후 현장에서의 성능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 바닥은 이 기준을 통과했는데 서류상 통과했고 감사원이 전국의 아파트 191세대의 바닥 구조를 표본 점검한 결과 60%가 최소 성능에도 미달했고 최소 기준을 넘긴 곳도 대부분 성능을 부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사후 확인제가 만들어진 건데요. 네. 사후 확인제는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전 인정을 받은 바닥 구조를 시공하고 그 후에 성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 검사권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건설사로선 기준치를 반드시 충족을 지켜야 해야겠네요. 예. 각 시공 단계마다 그 시공 방법이 층간소음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군요. 좋은 바닥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공사 단계에서 견실한 시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 사항에는 당초 바닥 구조 시공 후 한 번만 제출하는 바닥 구조 시공 확인서를 각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여서 시공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네.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걸로 바뀌게 된 건데요. 바닥 구조 성능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중량 충격음은 2.5kg의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하고, 경량 충격음은 물건이 떨어진 소리와 비슷한 태핑 머신을 사용해서 측정합니다. 네, 이렇게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확인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사후 확인제가 적용된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언제쯤 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걸까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사후 확인제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뒤부터 입주하는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네. 사후 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후 확인제 시범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는 구조의 특성상 현장 시공 기술이 품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1차 시범단지에서는 현재 있는 구조의 실제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법, 자재 등을 면밀히 관리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품질이나 시공, 점검까지 기술 기준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오고 나서 정부가 다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죠. 이전에 나온 층간소음 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한 점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미 지어진 곳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재건축 외에는 성능 보강이 어려운 기축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00세대 이상 단지의 갈등 조정 첫 단계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며,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이 좀 궁금해지는데, 이 매트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소득이라든지 일정 자격이 되는 희망자에 한해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보통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설치비는 225만 원, 84제곱미터의 설치비는 300만 원 정도인데 최대 설치비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죠. 신청 요건을 충족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이런 지원이 이뤄지는 거군요. 층간소음 저감 매트라는 게 왜 보통 아이들 있는 집에서 까는 그 놀이 매트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매트 설치를 하게 되면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확실히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 네. 뽀로로가 그려져 있는 매트를 깔았는데 효과를 좀 봤습니다. 네. 저감 매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봤는데요. 중량 충격음에는 일부 효과가 있고요. 경량 충격음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맨 바닥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도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도가 바뀌고 나서 건설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LH에서도 대한민국 7대 건설사와 MOU를 맺고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한 시공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듣기로는 슬래브 두께가 1cm 두꺼워지면 데시벨이 소음 1dB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일단 뭐 바닥을 좀 두껍게 하면 일정 부분 소음이 확실히 저감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바닥이 두꺼워지면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바닥 두께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맞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번 제도가 시행이 되면 층간소음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층간소음도 줄이고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해서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들을 발굴하고 적용함으로써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층간소음 제도가 강화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발전을 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 김수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